안녕하세요, 와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la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lay를 설치를 하면 이 4개의 툴바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이 2개는 나중에 하게 될 때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그 빛의 형태를 나타내는 옵션이에요. 이 렉탱글 라이트는 말 그대로 사각형으로 빛을 내보내는 거고, 이 스피어 라이트는 이 구 모양으로 해서 빛을 발산하게끔 하는 메뉴입니다. 스팟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스포트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쓸 때 사용을 하는데, 거의 인테리어에서는 거의 사용하는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IES 라이트는 이게 지금 IES 조명 파일인데, 파일을 선택해서 내가 어떤 모양의 이 빛의 형태를 사용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주고 이제 그 빛을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옴니라이트는 거의 이제 뭐 태양을 나타낼 때 사용들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옴니라이트도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설명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옴니라이트보다는 이 돔라이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돔라이트를 보면 이런 HDRI라는 파일을 활용을 해갖고 이 배경을, 우리는 지금 배경이 그냥 일반 이런 하늘, 땅 요런 배경으로 되는데, HDRI를 사용을 하면은 이 화면 속의 그림이 그대로 스케치업 파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태양이 이렇게 비추잖아요. 이 태양에 관련된 그 빛의 값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스케치업에서 굳이 옴니라이트를 사용을 안 하고 이제 돔라이트를 이용해서 그 태양빛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좀 배워볼 것은 요거를 위주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게 지금 에셋 에디터 창인데 설정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재질과 빛에 관련돼서 어떤 그 옵션 값을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재질을 입힐 것인가 하는 그 속성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주전자는 말 그대로 이제 렌더를 하는 그 메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같은 주전자인데 이제 손가락 모양이 있죠.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렌더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메뉴고요.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움직일 때마다 얘도 같이 움직이면서 렌더링을 하죠. 예.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가 재질을 입혔을 때 이 느낌이 어떤지를 바로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메뉴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오스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모델링이랑 재질을 입히고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할 때 이 카오스 그룹 그 클라우드에 올려서 렌더링을 하면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고, 저는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VFB라고 해서 프레임 버퍼 이 창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그 포토샵 같이 어떤 리터칭, 간단한 리터칭을 할 수 있는 그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뭐 간략하게 렌더링을 한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 노출 값을 이렇게 준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밝기가 밝아지고 이렇게 줄이면 어두워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할 수 있는 그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셋 에디터 창을 선택을 하면은, 지금 저는 이제 뭐 막 이것저것 하느니라고 여기 지금 재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현 모델링에서 어떤 재질들이 들어갔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 메뉴들이에요. 그리고 라이트는 지금 어떤 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다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Shift를 누르고 이 아이콘들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한 창에 이 메뉴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 여기도 화살표를 누르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창이 나오죠. 여기서 크리에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저희가 봤던 요런 V-Ray 라이트 같은 것들이 여기에도 고스란히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저희가 봤던 툴바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중요하게 보셔야 할 거는 이 매트리얼입니다. 매트리얼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각종 그 재질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뭐 벽돌도 있고 카페인트도 있고 콘크리트, 뭐 패브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객체를 하나 그려놓고 이 객체에다가 만약에 이 벽돌 소스를 얹고 싶다 하면은 얘 객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재질에다가 우측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Apply to Selection을 하면은 얘가 이 재질이 그대로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를 그대로 이 옆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Apply to, 이제 선택이 돼 있어야 되겠죠. 얘를 선택을 하고 Apply to Selection 이렇게 하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얘네들이 어떤 치수 값을 이렇게 적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1m인데 저희가 스케치업 파일에 이 에디트 창에 가면은 25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설정 이 값에 맞게 바꿔주면은 얘가 이렇게 변화가 되죠. 스케치업과 그리고 V-Ray는 서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하면은 이 매트리얼 중에서 어떤 게 선택됐는지 나오고, 여기도 보시면은 반대로 얘를 클릭해도 되고, 그래서 사용되어 있는 메뉴들이 이 V-Ray 창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매트리얼을 잘 사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범프라고 해서 이 재질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지금 화면상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밋밋한 그 평면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얘를 렌더링을 하게 되면 얘가 입체로 보입니다. 그리고 음영이 져서 얘가 이제 그림자도 비춰지게 되고, 이제 그 범프 값이 매겨진 것들은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현실감 있게 재질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재질들을 잘 사용해도 실사와 같은 그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재질, 여기에서 이제 재질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이런 객체가 있고 이번에는 패브릭으로 한번 해보죠. 이 패브릭으로 내가 여기다가 매핑을 하겠다. 그러면 우측 마우스 얘를 선택이 된 상태에서 Apply to Selection을 누르면 얘가 매핑이 되죠. 아니면은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얘를 옆으로 끌어다 놓고 얘를 다시 Apply to Selection
하면 또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V-Ray에서 이거를 원하는 그 크기가 100cm네요. 그러면 1m죠. 얘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 옵션 창, 에디트 창에 가서 1m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재질이 완벽하게 입혀집니다. 얘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렇게만 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핑을 했으니까 얘는 일단은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핑한 얘도 삭제를 하고 요 벽돌이 보기가 더 편안한 것 같네요. 푸른색 계열의 그 페인트를 칠한 그런 벽돌 느낌으로 나타내고 싶다 한다면 얘를 이 디퓨즈에서 색상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색상으로 그랬는데 변화가 없죠. 그럴 때 요거를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은 얘가 이 푸른색 계열의 벽돌로 이제 변화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같은 벽돌인데 페인트가 이제 칠해진 느낌이 나는 이제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재질에서는 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재질을 이제 만들 때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뭐 리프렉션이나 이제 반사값이나 굴절, 뭐 오파시티 뭐 이런 범프 값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강의 때 그거는 차차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재질을 어떻게 입히는지 그리고 그 재질의 색상을 또 어떻게 변경을 하는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봐야 할 게 이 세팅창입니다. 세팅창. 이 세팅창을 보면은 여기 이제 렌더링 엔진이 있죠. CPU도 있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은 CPU로만 하면은 작은 사각형이 이제 그 나와서 노이즈를 제거를 해주고 요 RTX를 하면은 큰 사각형이 나와서 그 노이즈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거는 뭐냐?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이 CPU랑 그리고 이 그래픽 카드가 같이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엔진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보면은 렌더링을 돌려보면은 이 큰 거랑 작은 게 있죠. 그래서 큰 거는 이제 그 그래픽 카드, 작은 거는 CPU. 근데 조금 뭔가 좀 이 노이즈가 있는 것 같죠? CPU로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깨끗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최종 렌더링을 할 때는 CPU로만 놓고 렌더링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인터랙티브랑 뭐 프로그레시브가 있는데 이거는 얘가 이제 손가락 모양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게끔 하는 그 옵션을 할 때는 얘가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고 얘가 만약에 일반 렌더링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비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빨리빨리 이제 봐야 할 상황인 거면 얘네가 이제는 얘를 체크를 하고 이제는 렌더링을 걸면 되는 거죠. 이제
인쇄 품질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최종 렌더 품질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를 보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기본은 내가 이걸로 두고 하겠다. 그리고 뭔가 빠른 거를 원한다.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 하면은 얘를 클릭을 하든 얘를 클릭하든 어쨌든 연동이 돼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요 주전자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일반 렌더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주전자 모양은 이 손가락 있는 거는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아서 바뀌니까 그거는 뭐 신경 쓸 게 없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퀄리티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제 품질이죠. 이 렌더 품질을 좋게 할 것이냐 나쁘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메뉴인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베리 하이로 하면은 이 품질이 좋아지겠죠. 품질이 좋아지는데 대신에 이제 시간은 오래 걸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드래프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은 빨리 렌더가 되는데 노이즈가 많이 낀 상태로 렌더가 되겠죠. 근데 어떤 그러니까 최종 렌더링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느낌과 어떤 그런 거를 빨리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드래프트나 로우로 놓고 즉시 보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면은 이걸 놓고 보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이제 오래 걸리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움직일 때마다 여기에 이제 치수값이 이 수치값이 이제 변하죠. 이거는 이제 기본 세팅들이 돼 있는 값이기 때문에 크게 변경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만 변경해서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카메라에서 볼 거는 EV 값, 익스포저 밸류 값이라고 해서 이제 노출 값입니다. 이 노출 값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 수치 값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화면이 엄청 이제 밝기가 밝아지고, 이 수치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어두워집니다. 한번 저희가 아까 기본 값이 한 14 정도 됐는데 한 15 정도로 해서 렌더링을 돌려보면 얘가 이제 금방 어둡죠. 그리고 얘를 만약에 이 값을 내리면은 이제 엄청 밝게 될 거예요. 엄청 밝아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지보다도 더 이렇게, 이게 번이라고 해갖고 이제 뭐 이 이미지가 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타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언제 사용을 하느냐? 우리가 실내에서 이제 그 구도를 잡고 렌더링을 돌릴 때 좀 전체적으로 어두운 감이 있다 그러면 얘 값을 조금씩 조정을 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한 14 정도로 돼 있으니까 한 12에서 한 15, 16 그 사이에서 옵션 값을 계속 여러분들이 주면서 그 값을 찾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이 V-Ray 제가 진짜 그 강의를 뭐 해외에 있는 그 진짜 뭐 여러 그 유튜버들 것 많이 봤는데 거기서도 다 그러더라고요. 이 옵션들을 전부 알고 쓰는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였고, 두 번째는 정해진 수치가 없다는 거예요. 방법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더 좋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면 또 그 방식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요걸 기본으로 한번 더 보고 요런 식도 해보고 저런 식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좀 위험한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렌더를 돌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화이트 밸런스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그 실내 인테리어를 할 때
그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좀 따뜻한,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느낌이 나게끔 할 때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조금 약간 노란빛이 도는 뭐 이렇게 많이 주면은 얘가 이제 색상이 완전 변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줄 때는 아주 미미하게, 색상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를 정도로 미미하게만 줘갖고 그 색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외부라서 햇빛이 있기 때문에 잘 티가 안 나는데, 실내에서 할 때는 요 변화만으로도 살짝 그 따뜻한 느낌이 나냐 차가운 느낌이 나냐 그런 느낌들이 요 색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depth of field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아웃포커싱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물체를 두고 그 물체의 그 뒷배경을 날리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뭐 하게 될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사용하는 일이 빈도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익스테리어 할 때 주로 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펙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렌더 아웃풋이 있는데, 이 렌더 아웃풋은 말 그대로 내가 이 그 렌더링한 그 이미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비율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920, 1080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하면 이 화면이 커지겠죠.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임의대로 내가 어떤 그 픽셀 값으로 크기를 정해서 해준 거고,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모니터 화면의 크기대로 하고 싶다. 이제 그럴 때 여기 보시면은 매치 뷰포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 이제 이 값들이 바뀌었죠. 제 모니터 상의 그 크기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치 뷰포트를 하면 이 수치 값이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 모니터 크기의 그 크기로 이제는 그 렌더링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를 그러면 저는 한 800, 빨리 렌더링 요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좀 작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이프 프레임이라고 있는데, 이제 처음 이제 렌더링 할 때 보면, 지금 보시면은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V-Ray를 처음 했는데 이런 사각형 바가 생겨서, 처음에 제가 할 때는 이게 왜 생겼나 좀 막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요 렌더 아웃풋에서 이제 얘가 어떤 경계를 나타내주는 거죠. 그 비율대로 4:3 비율로 그 나머지 거는 이제 날라간다. 이제 그렇게 해갖고 세이프 프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크게 뭐 이렇게 사용하시려면은 얘를 켜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뭐 필요 없으면 이렇게 끄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렌더 아웃풋, 그리고 뭐 인바이런먼트는 이제 뭐 백그라운드, 만약에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면은 여기 이제는 땅이랑 하늘의 경계가 이제 보이잖아요, 지평선이. 이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돌린다, 그럼 이렇게 경계가 나눠져서 보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배경을 이 비활성화 시키면은 이 객체만 남고 나머지 배경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 집의 모델링만 어떻게 보면 돋보이게끔 하려면은 이 배경을 날려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매트리얼 오버라이드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일단 이걸 언제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조명을 사용을 할 때 조명의 밝기와 조명의 어떤 모양을 확인을 할 때 이거를 사용을 해요. 켠 상태에서 렌더링을 돌리면 얘가 다 회색으로 나옵니다. 이 색깔로. 조명을 단다. 근데 이 전체가 다 매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조명의 느낌을 보려고 하면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얘네들은 다 이제는 이 오버라이드를 매트리얼 오버라이드로 해갖고 이제 다 회색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 조명의 어떤 형태만 내가 오롯이 보겠다 할 때 이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여기에서 프라이머리를 이리디언스 맵으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면 옵션이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CUDA나 RTX로 돼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렌더링 할 때는 우리가 CPU로 한다. 그래야 얘가 활성화가 되고 이 이리디언스 맵으로 해야지만 품질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요 세팅 창을 열면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꺼져 있을 거예요. 그럼 꺼진 거랑 켜진 거랑 무슨 차이냐?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비활성화가 되니까 이 경계가 그렇게 좀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딱 진짜 그림 같은 이미지로만 나오죠. 근데 얘를 만약에 활성화를 시키면은, 활성화를 시키고 렌더링을 돌려보면 얘가 조금 더 어떤 그림자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 어떤 그 느낌을 표현을 할 때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치수를 기본이 뭐 8로 돼 있는데 8부터 뭐 20까지 어떤 거를 하든 여러분들이 한번 치수를 해보시고 이제 나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수치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8로 해볼까요? 8도 한 이 정도로 나오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비활성화 됐을 때 비활성화는 너무 이렇게 깨끗하게 떨어지네요. 그렇게 해서 한 그 정도 알고 계시면은 기본 옵션들은 끝나는 거죠. 한번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 메뉴는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매트리얼이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객체를 선택을 하고 이 재질에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Apply to Selection을 하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드래그를 시키고 여기에서 뭐 똑같은 행인데 여기서 이동을 시키고 이제 얘를 선택을 해서 Apply to Selection을 하겠다.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알아봤고요. 그리고 뭐 색상 바꾸는 거는 디퓨즈, 이걸로 색상을 바꾸는데 여기가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되어야지만이 이제 색상이 변경이 된다. 저희가 아까 렌더링한 거 요거 색상 바꾼 게 이건데, 만약에 이거를 체크를 하면 다시 원래대로 색상이 들어옵니다. 요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설정창에서 엔진은 CPU로 한다. 그리고 요거는 크게 신경 쓸 게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손가락 모양은 실시간 반영, 이 렌더링을 실시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반영을 시켜주는 메뉴이다. 거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품질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카메라에서 이 EV는 노출 값이다. 이 노출은 수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화면이 밝아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화면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기본값은 한 14 정도 된다.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렌더 아웃풋은 이제 내 화면에 어떤 그 비율대로 화면에 출력을 할 것인지 나타내주는 옵션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environment는 이제 배경을 나타내주는 그 옵션이다. 그래서 이 체크를 하면 배경이 날아가고, 이거를 체크를 해제를 하면 배경이 날아가고, 체크를 하면 배경이 다시 돌아온다. 예, 그 정도. 그리고 매트리얼 오버라이드는 빠르게 그 조명의 어떤 그 모양을 볼 때 그때 사용을 한다. 근데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렇지만 하면 좋다.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이 퀄리티는 이 기본 세팅 값이 괜찮기 때문에 굳이 만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여기 엔진에서 CPU가 돼 있어야지만이 이 프라이머리가 활성화가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 CPU하고 이리디언스 맵으로 항상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있는데, 이거는 경계선의 그 그림자를 좀 더 현실감 있게 표현을 해준다. 그리고 치수는 뭐 한 8에서 한 20 정도 내외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면 된다. 예, 그게 오늘 지금 나눈 내용입니다.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뭐 만져야 되는 그 설정 값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한 부분을 또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되게 또 양이 방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자료를 찾는 거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예, 간단하게만 하면 이 정도만 해도 뭐 렌더링의 그 기본 옵션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뭐 이제 재질 들어간 거에서 뭐 반사 값이니 재질 값이니 뭐 이런 것도 이제는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그것도 크게 어렵게 생각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몇 강까지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저도 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아니면 또 공부하다가 또 새로운 게 나와서 같이 나눌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저는 YD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